배우 이모 씨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의 분점이 서울 한남동 유명 곰탕집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연애법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1인 연애법인이 문제가 됐을까요? 일신 전속권이라 해서 그 사람에게만 전속되어 있는데 연예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대표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표자가 법인의 직원이니까 연예인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 법인의 활동이죠. 기존의 기획사와 개인 사업자에 있을 때 연예인이 계약을 하듯이 1인 법인이 기획사 다이렉트로 계약을 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국세청도 과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 1인 연애법인 과세전 적부심사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 기획사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계약한 주체가 누구였냐? 개인이었어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1인 법인이 받아가게끔 다른 계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 이 1인 연애법인은 사업장이 필요 없습니다. 1인 개인이었을 때 사업장이 필요했나요? 그럼 법인을 설립했다고 사업장이 필요한가요? 사업장 갖고 따지는 거는 세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인 법인이고 사업장이 필요 없으면 자기 집에다 사업장을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사업장이 없다는 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계약이 1인 법인을 설립했으면 기획사와 1인 법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존과 같이 개인이 하고 그 대금만 1인 법인이 가져가는 구조로 해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개인의 연애 활동은 일신 전속권이 있어서 이 법인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계약을 했고 본인이 연애 용역을 제공했다면 이 본인이 가져가야죠. 그리고 이 1인 법인 실제로 하는 용역도 어떻게 했는지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개인과 떨어져서 별개의 계약했다 그러면 사실상 개인이 용역을 제공한 거지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족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살 때 대부분 이제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건물을 사거든요. 건물을 사서 이익이 나요. 그 법인세를 10에서 20%를 냅니다. 개인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하는 것보다 일단은 세금이 적죠. 뭐 개인일 때는 막 35%, 45% 세금을 내니까. 문제는요, 법인이 번 돈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 어쨌든 개인이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번 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내는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가족들의 인건비,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급여로 받아간다. 그러면 법인 소득도 줄고 본인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좀 맞추겠죠. 좀 낮게. 그런데 그걸 가족 엄마도 가져가고 아버지도 가져가고 아들도 가져가고 딸도 가져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4명이 그 부동산을 다 운영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이 가만히 있겠어요? 4명이 다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추적을 하죠. 이렇듯 공격적인 절세에는 국세청의 공격적인 과세가 꼭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